그 기능을 서로 막 짬뽕시켜서 아주 복잡하게 응용해서 진짜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 문제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매니아 유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부정행위 방지 시험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기능은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학생이 선택한 답에 따라 다음 문제로 건너뛰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주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 문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이 문제에 건너뛰게 하는 기능, 즉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가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종교를 선택하세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기독교라고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에서 조건을 겁니다.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몇 번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시고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몇 번으로 이동해서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설문 문항에 조건을 거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지시하는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또 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방법은 설문지 답변에 따라 미리 설정해 둔 다음 문제로 건너뛰게 하는 것입니다. 설문지에서 이처럼 건너뛰어서 응답하게 하는 이 기능이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에도 있습니다. 바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설문지 기능 중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은 객관식 문제에서만 어떤 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음 문제로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좀 더 응용하면 아주 재밌고 스릴 있는 쪽지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 방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이 기능을 사용해서 쪽지 시험을 시도했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재미있게 풀었고 지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기능을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능을 응용한 실제 쪽지 시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해서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깜빡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설명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쪽지 시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건너뛰는 기능 밑에 제가 하나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네, 기독교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선택했군요 라고 하는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현재 교회에 매주 나가고 있나요? 네,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있죠? 자, 가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가을을 선택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 볼게요. 자, 가을을 선택했군요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부분으로 이동할게요. 저는 처음에 기독교를 선택했는데요. 만약에 불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자, 불교를 선택한 사람들만 풀 수 있는 다음 문제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불교를 선택했군요. 자, 당신은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거나 선택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름을 선택하게 되면 여름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종교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 불교는요, 제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문제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두었고요. 카톨릭, 기타 종교, 무교는 그냥 바로 사계절 질문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두었어요. 자, 카톨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했죠. 자, 다시 뒤로 이동해서
기타 종교를 누르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 역시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로 이동할게요. 자, 무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오늘 설명할 기능은요, 이 바로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면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만 또 한 번 다른 질문을 응답을 하고 다시 사계절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역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선택한 사람은 불교에 해당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거친 이후에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쪽지 시험을 제가 이렇게 설문 문항처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동해 볼게요. 자, 불교를 선택하고 넘어가게 되면 불교에 대한 문항이 나오죠.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면 사계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자, 봄을 선택하게 되면 봄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 이동하게 되겠고, 또 뒤로 이동해서 겨울을 선택한 사람은 또 겨울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겨울을 선택했군요. 자, 두 질문에 답을 한번 임으로 선택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일반 상식 관련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이 섹션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험이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기능이 바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답변을 기준으로 하는 섹션 이동,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게 되면 수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 시험 문제를 낸 기능을 어떻게 적용시켰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섹션을 보실게요. 9개 중 섹션, 즉 이 9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섹션이 9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1, 첫 번째 섹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에서 총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9개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맨 위로 이동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라고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죠. 자,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 뜰 거예요. 기독교를 쓸 수 있고 불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자, 섹션으로 이동하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메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메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요, 이 각 문제에서 오른쪽 아래에 점 3개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 설명이 있고 두 번째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제가 갈고리, 즉 선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뜹니다. 네. 그리고 다시 눌러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클릭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처음으로 복구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자, 두 번째 섹션으로 이동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두 번째 섹션이 바로 이 기독교를 선택했군요 라고 하는 섹션이잖아요. 자, 2번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눌러보게 되면 자, 1섹션부터 9섹션까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 학생들이 이쪽을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뭐 4번 섹션으로 6번 섹션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6번을 선택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기독교를 선택했군요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서 2번 섹션을 선택해 두었고요. 자, 불교는 역시 마찬가지죠. 3섹션, 즉 세 번째로 내려가게 되면 이 섹션을 구분해서 불교를 선택했군요를 하나 만들어 두었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3섹션 불교를 선택했군요로 이동하는 것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고요. 자, 카톨릭, 기타 종교, 무교는 특별히 뭐 다음 섹션이 없어요. 제4 섹션으로 바로 이동시키려고
눌러서 4번을 선택해 둔 것입니다. 기타 종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카톨릭을 선택한 사람은 여기 기독교라든가 그리고 불교를 건너뛰고 바로 이쪽 4섹션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이 섹션을 들려서 그렇죠? 한번 경유해서 이쪽 문제를 푼 다음에 제 3섹션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또 이 섹션을 건너뛰어서 그죠? 건너뛰어서 제 4섹션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아래 보시게 되면 자, 클릭하게 되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섹션으로 이동하게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이때 제 4섹션 사계절 관련 질문입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해 놓지 않고 만약에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를 눌러둔다면 기독교를 선택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바로 4섹션으로 건너뛰질 못하고 불교를 선택했군요 라고 하는 순서로 그냥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이쪽 문제를 푼 다음에는 3섹션을 건너뛰고 4섹션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쪽 부분을 눌러서 사계절 관련 질문을 클릭해주고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를 선택했군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푼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굳이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제 4섹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제,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아래, 자, 이 부분이죠.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하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자, 객관식 자, 오지선다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그 다음에 문제를 어디로 이동시키겠는가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설정해 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기독교를 선택했군요. 클릭해 보면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오른쪽 아래 이 점 3개를 눌러보면 이 부분에 제가 선택을 해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 문제가 끝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 다음으로 저는 사계절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서 4섹션이죠. 싶어서 요 문제 아래에 있는 섹션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 4섹션으로 이동하라 이 부분을 선택해 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초반을 제가 설명해 두었고요. 4섹션부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사계절 관련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좀 알고 싶은 거죠. 봄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한 번 더 건너뛰게 해서 뭔가 좀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름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또 여름과 관련된 질문을 더 넣고 싶은 거고요. 자,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어떻게 했는가.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점 3개 있죠. 자,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선택해 두고 이렇게 제가 봄을 선택했군요. 제 5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선택을 해 놓은 겁니다. 여름을 선택하게 되면 여름으로 이동하게 하고 가을을 선택하게 되면 가을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러면 아래 보시게 되면 자, 5섹션부터 8섹션을 이제 만들어 두어야 되겠죠. 자, 봄을 선택한 사람이 도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둬야 되겠고, 자, 이게 5섹션입니다. 자, 6섹션은요, 여름을 선택한 사람이 도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미리 만들어 둬야 되고, 자, 7섹션은요, 가을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둬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8섹션은요. 아까 겨울을 선택한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섹션을 만들어 두고 또 시험 문제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을 시킬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문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가을을 선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을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선택을 해 두었죠. 자,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로 가볼게요. 자, 가을입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풀고 두 번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는 네, 겨울을 선택했군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제 진짜 또 원래 시험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9 섹션에 있는 일반 상식 관련 시험 문제입니다. 이쪽 섹션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을 이 시험 문제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9 섹션을 지정을 해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시험 문제를 푼 다음에는 겨울로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제 9 섹션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봄부터 여름, 겨울까지 다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5 섹션 볼게요. 자, 봄에서 문제를 푼 사람은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다음이 아니라 9 섹션 이쪽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가 아니라 9 섹션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를 그냥 클릭해 놓으시면요.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여름으로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나 봄을 선택했는데 왜 여름으로 건너뛰었지?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뭔가 좀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이쪽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다음 섹션이 아니라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9 섹션으로 이동시키도록 선택을 해둬야 되는 거죠. 자, 6 섹션 여름을 선택했군요. 이 섹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자, 여기도 눌러서 9 섹션으로 이동시키는 설정을 해 두어야 되죠. 자, 이 문제 들어가 보게 되면 설정을 제가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점 3개에 있는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제가 선택해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끝났고요. 가을도 마찬가지죠. 가을도 선택해 놓지 않았고 또 두 번째 문제도 선택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섹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제 밑에 어디로 이동시켰느냐, 여기서 9 섹션으로 이동하라를 제가 선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겨울을 볼게요. 겨울은 끝이죠, 그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로 해 놓으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 놓으셔도 되고 또 9 섹션 구체적으로 또 한번 설정해 두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푼 학생은 이제 9 섹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9 섹션은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어디로 이동시키는 그런 조건을 제가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만약에 말이죠, 이 문제를 꼭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이 문제만큼은 꼭 맞추게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자, 정답이 이제 3번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괜찮고 제출할 수 있고, 또 목이 마르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상식 문제를 다 맞추고 싶으면 이런 기능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한국을 선택할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자, 활성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벌칙을 두는 거죠. 재밌게 벌칙. 즉 다시 1섹션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너 틀렸지? 틀렸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 풀고 와.
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벌칙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섹션을 지정해 둡니다. 자, 조선, 이것도 틀린 거죠.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1섹션으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답이란 말이죠. 정답일 경우에는 자, 다음 섹션, 즉 제출로 가는 겁니다. 건들지 않겠습니다. 조선 제국을 선택한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너 틀렸어. 다시 처음으로 와. 이렇게 1섹션을 선택해 두는 거죠. 굳이 1섹션이 아니더라도 네, 뭐 4번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벌칙이니까요. 정말 1번으로 돌아갔고 처음부터 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1번으로 가게 하시고 너무 좀 과하다, 심하다 하면 대충 한 뭐 4섹션부터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학기 때 이 기능을 다 활용했습니다. 틀리면 무조건 다 처음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문제 수가 20개, 30개인데 말이죠. 다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틀린 답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답이 하는 거를 다른 걸 눌렀어요. 그리고 다음을 눌렀더니 처음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네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해 두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을 지정해 두어야 되겠죠.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답안으로 들어가셔서 대한민국이 정답이니까요. 표시를 해 두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선택을 해줘야만 자, 1점, 점수는 1점 부여해 두었고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목이 마르면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답은 물이죠. 답안. 자, 물입니다. 물로 정답을 표시해주고 점수는 1점이에요. 완료 버튼 누르고 자, 오른쪽 점 3개 클릭을 해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누르면 이제 활성화되죠. 어디로 진행시킬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름을 선택한 학생들은 너 틀렸지? 너 벌칙이야. 자, 1섹션으로 다시 돌아가. 1섹션을 설정해 두셔도 된다는 거죠. 소금물을 선택한 학생들도 너 잘못했어. 다시 너는 1번으로 돌아가. 이렇게 선택해 두게 되면 이제 벌칙이 되는 거죠. 틀리게 되면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었는데요. 자, 이 기능을 즉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시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섹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섹션 기능을. 자, 섹션은요. 이 오른쪽에 보면 만들기 버튼 중에서 이 마지막 6번째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이 섹션 추가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9중 9개의 섹션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을 누르게 되면 자, 1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10개 중에서 10번에 해당하는 섹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 시험 문제는요. 최종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 자, 이 문제를 다 맞췄어요. 대한민국도 맞추고 물도 맞췄어요. 그러면 네, 제출 버튼이 안 보이고 이 마지막 섹션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삭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눌러서 자, 기독교를 누르고 다음 누르게 되면 기독교와 관련된 문항으로 이동하지요. 자, 아무거나 선택하고 다음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자, 겨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겨울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 이동하죠. 자, 아무거나 눌러봐서 그 다음에 다음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 상식 관련 시험 문제로 이동할 겁니다. 자, 아까처럼 이 일반 상식 관련 시험 문제는 벌칙을 제가 설정해 두었어요. 정답을 누르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는 3번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그만 틀렸어요. 소금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눌러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섹션 1번으로 이동한 겁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왜 이쪽으로 이동한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왜 내가 이쪽으로 왔지? 뭐가 잘못됐지? 하고 또 다음을 눌러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이 다 보이죠? 자, 다음 눌러서
그래서 끝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나왔습니다. 소금물 아닌가? 이거 맞는가? 기름인가? 또 기름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지난 학기 때 제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한 20여 문제를 냈어요. 계속 섹션을 다음 누른다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미리 다 공지를 해 두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시험 문제를 맞추세요라고 미리 공지를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긴장을 해서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네. 끝없이 가는 거죠. 계속 다음 눌렀다가 잘못 눌러서 딱 눌렀는데 다음 문제로 이동하지 않고 과거로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그 마지막 문제에서 틀렸구나 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계속 클릭하고 넘어가는 거죠. 드디어 이 문제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맞는 것 같아. 물이구나 해서 물을 선택하고 다음은 눌렀더니 자 이제 마지막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자 제출을 누르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저는 제출을 누르지 않고 그냥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 기능은요 객관식 문제에서만 통용이 됩니다. 네, 주관식 문제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만약에 학생들이 선택한 것에 해당하는 또 다른 질문을 중간에 한번 좀 경유시켜서 물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자 문제를 만들다가 클릭을 하고 자 오른쪽 아래 여기 점 3개 들어가셔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이거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여기서 말이죠. 이동시킬 섹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 하나만 떨렁 만들어 놓으시고 이 문제만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기독교로 이동해야지 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하면 여기 아무것도 안 뜨겠죠. 왜 그럴까요? 네, 이동시킬 섹션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렁 이 문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 오른쪽에 아래 섹션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계속해서 이동시킬 섹션을 계속 추가를 해 놓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을 해 두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모든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중간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은 오른쪽 아래 점 3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이동시켜도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의 사계절 관련해서 자 봄을 선택한 사람은 끝났잖아요. 끝났을 때에는 이 문제 섹션 바로 맨 아래에 있는 다음 섹션 어디로 이동시키겠습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또 이동시키고 싶은 그런 쪽을 선택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는가. 카톨릭을 선택하면 바로 사계절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는가. 이걸 미리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잘못된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 시험 미리 보는 것을 내리시고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눌러본 다음에 내가 잘못 지정한 것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런 설문지, 이런 쪽지 시험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쪽지 시험,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좀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기능과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 성능 기능 있죠. 그 기능을 서로 막 짬뽕시켜서 아주 복잡하게 응용해서 진짜 부정행위 방지용 시험 문제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중간고사 때 이걸 한번 해봤더니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아주 깜빡 속아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 부정행위가 아주 확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자, 다음 영상을 꼭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기능을 여러 번 좀 활용하셔서 잘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글 클래스룸 매니아 유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